2018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패선 조직형. 뱃머리는 거침없이 파도를 밀고 나아간다. 좌우 현의 오래된 균형이 삐걱거리며 서로 맞잡은 손을 거두어 가자 갈라진 파도가 비명을 지른다. 몸통을 지나 어깨 위로 세월의 덮개가 덕지덕지 앉을 때까지 뱃머리는 무지근해지는 통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늘 날카로운 내지는 분명한 걸 챙긴다. 단호하게 잘려나간 꼬리를 슬며시 감추고 씻은 얼굴을 내미는 건 부끄러운 변명이다. 수평선에 맞닿은 흐리멍덩한 하늘이거나 경계선을 뭉개버리는 저녁 안개는 늘 무시당하는 편. 말이 없는 것들은 모호해서 경계를 흐린다. 배의 무딘 허리를 훑으며 지나간 물결이 고물에 고물고물 맴돌거나 소용돌이치며 뒤따르며 밀어주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달리는 말이 뒤돌아본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 지나간 후미는 곧 사라질 물거품이다. 사라질 것에 대하여 사랑을 퍼주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뱃머리를 벗기는 짱짱한 햇빛만이 대쪽같이 단단하다. 앞만 보고 달리던 뱃머리는 고물 뒤에 숨은 시선을 기억하지 못한다. 지켜보며 뒤따르며 드러내지 않을 뿐 침묵으로 밀어주던 헐수선 아래 어미 같은 마음이 아주 환하게 비춰주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패선 조직형 시인의 시입니다. 패선은 폐기된 배를 말하죠. 배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인생이나 또 삶 여러 가지에 비유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긴 세월 동안 우리 흘러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뱃머리는 거침없이 파도를 밀고 나아간다 라고 했는데요. 뱃머리가 지금 이거는 실제 패선을 보면서 그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배가 한창 제 기능을 하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상상하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젊은 날에 대한 상상이겠죠. 잘 나가던 앞만 보고 달리던 그런 파도를 헤치면서 우리의 장애들을 다 걷어내면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젊은 날을 상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좌우현의 오래된 균형이 삐걱거리며 서로 맞잡은 손을 거두어 가자 갈라진 파도가 비명을 지른다 라고 했네요. 현이라는 것은 좌현, 우현 하죠. 배의 앞부분을 보시면 양쪽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난간, 배의 난간에 그렇게 이렇게 휜 부분이 있죠. 서로 그 앞에 꼭지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갈라지잖아요. 네, 그 부분을 현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딱 그 가장 앞 끝자락, 앞에서 가장 끝자락, 그게 손을 딱 맞잡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을 쭉 뻗어서 팔을 뻗어서 맞잡듯이, 그래서 약간 휘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손을 맞잡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그게 단단하게 맞잡고 있을 때 배는 어떤 그 멀쩡한 모습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배를 하나의 사회로 본다면 어떤 한 사회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우가 손을 맞잡고 균형을 이룬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좌우가 배의 현이
가장 그 손을 놔버리면 배가 망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떤 그 손을 맞잡고 있는 좌우가 손을 맞잡고 있어야 되는데 좌우가 손을 놔버리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죠. 또 이걸 갖다 하나의 삶으로 볼 수도 있겠죠. 시인이 정말 사회의 좌우를 생각하면서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 배는 하나의 사회로 보고서 좌우, 좌파와 우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삶을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삶은 무너지거나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갈라진 파도가 비명을 지른다라고 해요. 왜요? 균형이 무너지면 배의 생명은 끝나게 되죠. 몸통을 지나 어깨 위로 세월의 덮개가 덕지덕지 앉을 때까지 뱃머리는 무지근해지는 통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라고 했네요. 몸통을 지나 어깨 위로 세월의 덮개라는 거는 그 때가 켜켜이 이렇게 묻어가 찌든 때죠. 찌든 때를 덮개라고 하는데 그 덮개가 덕지덕지 앉을 때까지 세월이 많이 지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세월의 때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묻어버릴 때까지 뱃머리는 무지근해지는 통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배가 한창 제 기능을 할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세월이 흘러서 폐선이 되어가는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열심히 앞만 보고 살다 보면은 그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살지만 어느새 늙고 병들고 마치 배가 버려지듯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날카로운 예지는 분명한 걸 챙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잘려나간 꼬리를 슬며시 감추고 씻은 얼굴 내미는 건 부끄러운 변명이다 라고 말했네요. 이때 예지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지는 우선 우리가 예지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미리 예자에 알지자를 생각하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예지라고 철학에서 예지다 하면은 글쎄요, 그 밝을 예자에 슬기지자, 밝고 슬기로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지는 그 날카로울 예자에 뜻지자, 즉 날카로운 어떤 그 기운이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말하죠. 제가 이 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그 슬기로움과 그리고 날카로움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앞에 날카로운이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날카로운 예지는 이런 거는 좀 한자를 밝혀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카로운 예지는 분명한 걸 챙긴다. 그래서 예지,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날카로운 기운들은 분명한 걸 챙긴대요. 흐리멍텅한 건 챙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단호하게 잘려나간 꼬리를 슬며시 감추고 씻은 얼굴 내미는 것은 부끄러운 변명이다 라고 했는데요. 꼬리라는 것, 꼬리는 뒤처진 것을 말하는데 그 뒤처진 꼬리를 또는 뭐 과거일 수도 있죠.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것들 우리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죠. 슬며시 감추고 씻은 얼굴 내미는 것은 부끄러운 변명이다. 글쎄요, 뒤처진 것들 또는 뭐 지나간 것들, 뒤에 우리가 지나쳐 온 것들
지나간 것들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이러죠. 그런 것들을 감추고, 그러니까 앞선 것들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현재의 모습만을, 과거의 모습들을, 과거의 어떤 가치들을 다 감추고,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감추고 현재의 앞선 것들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변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평선에 맞닿은 흐리멍덩한 하늘이나 경계선을 뭉개버리는 저녁 안개는 늘 무시당하는 편. 수평선에 맞닿은 흐리멍덩한 하늘이거나 관찰력 참 좋죠. 아주 맑은 하늘이 아니면 수평선이 뭐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죠. 맑다 하더라도 하늘인지 바다인지 눈이 좋지 않으면 명확하게 보이진 않죠. 아주 맑으면.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 수평선이 쉽게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해요. 수평선은 뒤에 나오는 경계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뭔가를 분명히 하는 것. 여기서 분명한 걸 챙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분명한 걸 챙긴다고 했는데 수평선은 하늘인지 바다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또 경계선이죠. 네. 그 흐리멍덩 하늘이거나 그런 어떤 분명하게 하는 것들을 분명하지 않게 하는 하늘, 네. 수평선에 붙어 있는 부분의 하늘을, 또 경계선을 뭉개버리는 저녁 안개는 늘 무시당하는 편이라고 해요. 저녁 안개가 해무라고요. 해무. 바다에 낀 안개를 해무라고 하는데, 그 해무가 끼면 잘 안 보이죠. 네, 그 경계선을 어떤 그 분명하게 하는 경계선, 바다인지 하늘인지 분명하게 하는 경계선을 뭉개버리는 그런 해무 같은 것들은 늘 무시당한대요. 왜요? 예지는 분명한 것만 챙기니까요. 말이 없는 것들은 모호해서 경계를 흐린다라고 해요. 말이 없는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말이 없는 것들, 즉 뭐 하늘이나 저녁 안개 같은 걸 말하죠. 자기를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늘 모호해서 경계를 흐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날카로운 예지는 챙기지 않는 대상이 되죠. 또 잠깐만요. 배의 무딘 허리를 훑으며 지나간 물결이 고물에 고물고물 맴돌거나 소용돌이치며 뒤따르고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배의 무딘 허리라고 해서요. 네, 배가 한창 때를 지나서 이제 많이 낡은 어떤 모습이라서 무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물결이 고물에 고물고물 맴돌거나, 지나간 물결들은 날카로운 예지가 챙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고물에 고물고물 맴돌거나 소리치며 뒤에서 따르며 밀어주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물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stern이라고 하는데, 배 후미를 말하죠. 고물. 그러니까 앞에 그 배의 선두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죠. 이물. 그리고 배의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해요. 이 고물. 영어로 stern, S-T-E-R-N. 영어로 이물은 bow, B-O-W라고 해요. 그 그 고물 뒤에서 지나간 물결들이 고물고물 맴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것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사실은 밀어주고 있다고 해요.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두가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 날카로운 내지가 챙기지 않았던 것들이 밀어주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이 뒤돌아본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 지나간 후미는 곧 사라질 물거품일 뿐이다. 사라진 것에 대하여 사랑을 퍼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물의 생각이죠. 그 앞부분 뱃머리,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뱃머리의 어떤 부끄러운 변명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뱃머리를 벗기는 쨍쨍한 햇빛만이 대쪽같이 당당하다. 뱃머리를 벗긴다고 해요. 앞만 보고 달리던 뱃머리도 시간과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약해져서 부스러지는데, 그 자연, 햇빛은 자연이죠. 햇빛만이 아주 대쪽같이 단단하다 라고 말합니다. 당당하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던 뱃머리는 고물 뒤에 숨은 시선을 기억하지 못한다. 고물 뒤에 숨은 시선이라고 하는데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어떤 시선을 말하죠. 날카로운 내지가 챙기지 않고 지나간 것들. 시선이 뭘까요? 시선이라는 것은 대상과 눈을 이어주는 그 선을 시선이라고 하죠. 그 시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보았던 것들, 지나간 것들, 그 지나간 것들을 자기가 보았는데 그 본 시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며 뒤따르며 드러내지 않을 뿐 침묵으로 밀어주던 흙수선 아래 어미 같은 마음이 아주 환하게 비춰주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했네요. 그렇죠. 아까 저 위에서 비슷한 말이 있었죠. 그 소용돌이 치면서 뒤따르며 밀어주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흙수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 흙수선은 제가 처음 그 헐먼 멜빌이라는 사람의 그 모비딕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처음 접했던 단어이네요. 이 흙수선이라는 것은 배의 깊이를 조절하는, 즉 배의 잠기는 정도를 조절하는 선을 말하죠. 흙수선은 배 측면에 선, 그러니까 막 기역자 형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몇 개 그어져 있어요. 짐을 많이 실으면 어느 정도 잠기고 짐을 적게 실으면 어느 정도 잠기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있는 선, 그것을 만재흙수선이라고 해요. 만재흙수선, 즉 가득 실었을 때 배가 잠기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이상 실으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실지 마라 라고 표시해두는 선입니다. 또 바닥의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배가 좌초될 수도 있으니까 그 바닥의 위치 때문에 또 흙수선을 낮게 가져가기도 하죠. 네, 그 선을 바로 흙수선이라고 합니다. 그 모비딕이라는 책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은 될 수 있으면 이 국어사전 가지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책이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 모비딕이 생각났는데요. 네, 미국 아니죠, 전 세계죠. 전 세계 최초의 해양 소설가가 허먼 멜빌이었었죠. 네, 지금까지 2018년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패선 조직형 시인의 시를 같이 공유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